살인범이 민유나 씨를 좋아하고 있지 않나요? 사주를 한 것 같아요, 민유나 씨. 약간 이렇게 민유나를 봐야 돼요, 민유나. 피해자 이승조 씨와 3년째 교제 중이셨죠? 네.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승조는 자기가 300만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라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물론 구독자 수가 줄까봐 좀 불안해하긴 했지만 그건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갖는 불안이었고요. 우울증도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받아들이고 이겨내겠다고 했어요. 승조는 살해당한 거라고요. 재영이는 승조의 모든 걸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평생 승조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격지심에 시달리다 못해서 그냥 죽여버린 거라고요.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기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오래 지켜보면 느껴지잖아요. 재영이는 승조의 모든 걸 동경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승조가 하는 건 다 따라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승조가 우울증을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 병원 치료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야간 러닝도 불면증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사람 여행 갈 계획이 있었죠? 네. 3주년 기념 여행으로 제주도 가기로 했었어요. 승조가 호텔이랑 비행기, 렌트카까지 다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요. 재판장님, 제출한 증거 24호를 보시면 호텔 측에 프로포즈를 위한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축하 문구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리 미라고 청혼 문구를 준비했더군요. 또한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서 선물 포장을 해놓은 프로포즈 반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300만 파티 때도 저한테 그랬어요. 내년 초엔 꼭 결혼하자고. 결혼식도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상견례도 준비 중인데. 프로포즈를 준비하며 자신의 미래를 성실히 그리던 피해자가 그것도 구독자 300만 돌파 파티를 한 기쁜 날,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의 카메라와 렌즈, 촬영 장비 등을 최고급 사양으로 구매했습니다. 자살을 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노트북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일기 등을 지우며 자신의 신변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신 분 있습니까? 자살은 즉흥적인 감정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인, 게다가 최근에 피해자는 변호인을 알아보고 있었죠. 네. 무슨 일 때문이었나요? 어떤 크리에이터가 승조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서 승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과연 그럴까요? 피해자는 크리에이터 K양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K양은 3년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유튜브에서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성추행이 사실이든 아니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소문이 나는 순간 피해자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고 이것은 구독자 수에 연연해 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성추행 아니었어요. 성추행 아니었으니까 승조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 거라고요. 그 사람이 구독자 수 올리려고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승조는 정말 떳떳하다고 했다고요. 글쎄요. 성추행 사건이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10억 원의 채무에 소송으로 불거질 성추행까지 바닥으로 추락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양측이 제시할 증거를 모두 다 제시한 것 같으니 검찰 측 최종 의견 말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자살을 암시하는 주전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본인의 운동화 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뉘우치지 않는 바 저희 검찰 측은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죄에 의거해 징역 17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이 이승조를 살해하고 자살을 위장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이승조는 우울증을 겪으며 10억 원이 넘는 채무와 또 다른 인플루언서로부터의 협박으로 심리적 위기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징역 17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배심원들 판결과 재판부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